엄마는 몰라도 돼요. 자식한테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요즘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들 마음 한구석에 비슷한 상처 하나쯤은 꼭 안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언제부턴가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낯설고 서운한 거리감. 익숙해지셨나요? 요즘은요, 휴대폰 벨소리보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려요. 카톡은 한참 뒤에야 오고 전화는 와도 광고뿐이고요. 밥은 먹었니? 물어보면 대답도 없이 휙 지나가고 조금만 조언하려 해도 엄마는 몰라요. 그 한마디가 돌아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괜히 가슴이 쓰려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꼭 자식 탓만은 아니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랑은 조용히 나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존중받는 부모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바꾸니 자식이 먼저 달라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 마음은 지키면서 당당하게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7가지 방법. 하나씩 천천히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함께 바꿔봐요.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점점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 자체가 아예 뜸해졌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자식은 휴대폰만 보고 있고 나는 한두 마디 던지다 말고 결국 혼자 국물만 뜨고 있죠. 생일에도 명절에도 축하해요. 맛있게 드세요. 딱 그 말만 남았습니다. 마음보다 예의만 오가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굴고 나는 더 이상 서운하다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자식이 먼저 계산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낼게. 고맙긴 했지만 그게 3번, 4번 반복되다 보니 이젠 나도 지갑을 꺼내지 않게 되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밥은 같이 먹는데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도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요즘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반응에 말문이 막힙니다. 자식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김치며 반찬도 만들어주고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엄마, 이런 거 요즘 안 먹어요. 다음엔 보내지 말고 그냥 계세요. 정성을 몰라줘서 속상한 게 아닙니다. 이젠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닌가 싶어서 그게 더 씁쓸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말도 줄이고 부탁도 안 하고 속마음은 더더욱 숨기게 되죠.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게 더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줄어드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식의 인생에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밥도 사고 약속도 챙기고 내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살아가니까 기특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한다. 그 말 예전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이 너무 잘 사는 걸 볼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역할을 다한 사람처럼. 그래서인지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 들고 혼자 있을 때면
괜히 마음이 붕 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독립을 바라면서도 그 독립이 곧 나로부터의 분리처럼 느껴지니까 마음이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시 뭔가 해주고 싶어지고 존재감을 되찾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괜찮아요. 안 그래도 돼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걸음 더 물러섭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매일 한 발씩 뒤로 물러나며 나는 자식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굳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식의 삶에서 조용히 천천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게 더 아픈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조차 이제는 나 혼자 속으로 삼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말을 줄이게 되더군요. 처음엔 다툼이 싫어서였습니다. 예전엔 자식에게 뭐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입을 열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도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라 오해받을까봐,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봐 차라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줄어들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기류도 없고 자식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괜히 마음이 살짝 상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을 같이 먹던 자리였습니다. 자식이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이런저런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나니 나에 대해 묻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 싶었습니다. 말을 줄인 건 나였지만 이렇게까지 관심이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누웠는데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자식이 내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괜히 나는 이젠 의미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을 줄인 게 잘한 일일까요? 그래도 말을 꺼냈다면 요즘 나 마음이 좀 그래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정을 꺼내는 일이 더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바쁜 하루였는지 내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약은 먹었어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이라면 이마에 손도 얹어보고 뭐라도 끓여주려 했을 텐데 이젠 그저 밥 드셨어요? 병원 갈래요? 딱 필요한 말만 던지고 맙니다. 그날 느꼈습니다. 자식은 나를 걱정하고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들여다보지 않는구나. 그 걱정은 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감정을 꺼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상대도 나도 점점 모르게 된다는 걸. 감정은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내려두는 것,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다시 꺼내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식이 말이 없는 날보다 내가 말을 꺼낼 수 없는 날이 더 슬펐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묻는 사람 하나 없을 때 속에서 자꾸 나는 여기에 있어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조용히 물러섰는데 그 침묵이 자식을 더 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자식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이 입술 끝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요즘은 엄마 노릇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식의 반응만 기다리고 있으면 부모는 자식 중심의 삶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얘는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퇴근했나? 밥은 챙겨 먹었나? 어느새 자식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식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고 자식의 스케줄에 내 하루가 따라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나도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식에게 작은 서운함을 느껴도 그게 그냥 상처가 아닌 존재 전체가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 몰입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넘기게 되고 그러면 상처도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자식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조금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얘가 잘해야 내가 괜찮다 해서 얘가 잘 되면 좋고 내가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다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시당하지 않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존재의 중심을 스스로 붙잡는 것, 그게 자존감이고 존중을 부르는 힘입니다. 간섭 대신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뭔가 알려주고 도와주고 지적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요즘 자식 세대는 다릅니다. 도움을 간섭으로 느끼고 지적을 개입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엄마 그 얘기 이제 그만해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부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거부당하나 싶어서요. 그러나 이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세대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믿어주는 것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내 방식대로 해봐라. 이런 말을 부모가 해주면 감동합니다. 잔소리보다 훨씬 깊이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어? 엄마가 보기엔 그건 좀.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기 존재가 불신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도 스스로를 보호하려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멈춘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간섭을 줄이고 믿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려면 부모 자신부터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해요.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응원이 가능한 거죠. 정서적으로 혼자 설 수 있어야 자식도 편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부모도 자식도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부모가 중심이었고 자식은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부모는 존중받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이 변화는 부모에겐 관계의 빈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 없이도 잘 살고 내가 없어도 결정하고 심지어 조언도 필요 없다 할 때 부모는 존재의 이유를 잃은 것 같은 허전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건 소외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재배치입니다. 이제 자식은 함께 있어야 안심되는 사람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부모를 보며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줄 때
자식은 편하게 다가옵니다. 부담 없이 이야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연습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자 자식과 나 둘 다 편해지는 길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로워지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런 적절한 거리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식과 너무 가까워지려다 오히려 자신과 멀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감정, 내 욕구, 내 삶의 리듬까지 모두 자식에게 맞춰지게 되죠. 하지만 존중은 꼭 붙어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과의 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안의 공간을 비워야 자식이 다시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지속성을 조사하며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는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부모였다. 자식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혼자 설 수 있을 때 심리적 거리감 없이 다가옵니다. 부모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간섭하고 서운함을 표현하면 자식은 죄책감과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은 부모라면 스스로를 먼저 다독이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자식도 내 곁에서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의 말과 행동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문득 그날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속에 무시가 아니라 불안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품이 가장 안전했지만 지금의 자식은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입니다. 회사에선 눈치 보고 사회에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스스로도 자기 삶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디선가 기대고 싶은데 부모에게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짐을 더 얻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자식은 부모에게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거리로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 유지가 우리에겐 무시로 느껴지는 거죠. 즉, 자식의 말 없음은 거절이 아니라 방어일 수도 있고 무심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쯤 자식의 하루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엔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고, 출근해서는 상사 눈치 보고, 일하다 실수하면 마음 졸이고, 퇴근길엔 또 메시지 확인하며 회사 채팅창에 남겨진 말들 복귀하느라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부모가 왜 이렇게 늦었니?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요즘 애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 자식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그 아이에겐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저 표현 방식이 달랐던 거고 우린 익숙한 방식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 아이가 더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서주는 쪽을 선택할 때입니다. 그럴 때 자식은 우리 엄마 말은 없지만 항상 옳았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잘 다듬어진 정원이 아니라 들꽃이 자라는 야산 같습니다. 햇볕이 많이 들면 어디는 타버리고 비가 많이 오면 어디는 질퍽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숨이 막힐 수 있고 한쪽이 거리를 두면 다른 한쪽은 외롭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가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덜어내며 공간을 비워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나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뿌리가 서로 엉켜 자라지 못하듯 사람도 거리와 여백이 필요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엔 그 여백이 존중이 되고 그 여백이 시간이 되고 그 여백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때론 내 마음이 헛헛하고 빈자리가 느껴질 때도 그게 관계를 위한 공간일 수 있다고 믿어봐야 합니다. 내가 자리를 비워줘야 자식이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는 사랑으로 만든 빈자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서운했던 말들 중에도 자식 나름의 고민과 표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할게요. 그 말들이 처음엔 무심하고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어설픈 방식의 표현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뒤늦게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해집니다. 왜 난 그걸 몰랐을까 하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린 여전히 그 아이 곁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도 사실은 서로 서툰 마음이 엇갈린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엄마야. 그리고 너 없이도 잘 살 준비가 돼 있어. 그 말이 우릴 다시 부모로 세워줄 겁니다. 이제는 마음만 아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바꿨다면 이제는 행동도 조금씩 바꿔야겠지요. 그게 어렵고 버거운 일 같아도 하나씩 해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7가지 제안은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결심보단 익숙했던 습관을 하나씩 덜어내는 연습, 그게 시작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존중받을 행동을 먼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런 행동들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무시하는 말투엔 그냥 웃지 말고 그 말 좀 서운하네라고 말해보세요. 가끔 자식이 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건 옛날 방식이지. 예전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근데 이상하죠. 지나고 나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안 그런 척해도 괜히 서운해지고 내가 괜히 무시당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말 조금 서운하네. 이렇게 조용히 한마디만 꺼내는 거예요. 크게 따지거나 감정 섞지 않아도 그 말만으로도 자식은 느낍니다. 아, 내가 좀 지나쳤구나. 말 안 하면 계속 그 선을 넘어요. 하지만 딱 한마디만 해도 그 순간 자식이 멈춰요. 말 안 해도 아는 사이 그런 건 없더라고요. 가끔은 이런 말도 해줘야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식 스케줄에 절대 맞춰주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식 시간에 맞춰 살기 시작했는지 돌아보세요. 자식이 집에 오면 밥을 차려주고, 자식이 바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자식이 시간 없다 하면 우리가 양보하고, 자식 스케줄에 맞춰주는 순간 자식은 우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바꿔보세요. 미안한데 그날은 내가 약속 있어서 안 돼. 다음 주말은 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그래야 자식이 우리를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늘 먼저 챙기던 습관은 한 번쯤 멈춰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땐 뭐든 먼저 챙겨주는 게 당연했죠. 밥은 먹었는지, 입는 옷은 따뜻한지, 명절이면 용돈의 선물까지.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자식 입장에선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고맙긴 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함보다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시가 시작되는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번쯤은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따로 안 챙겼어.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해. 이 말이 차가운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처음엔 자식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부모도 자기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무조건 주는 사람은 언젠가 가벼워집니다. 가끔은 비워두는 부모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존중은 멈춤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넷째,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땐 말부터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가끔은 이런 순간이 있죠. 말을 꺼냈는데 자식이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도 안 들고 반응도 없이 그냥 넘길 때,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속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랑 얘기하는 게 이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나 싶어서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분위기 살리려고 내가 더 말을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엔 오히려 멈추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내 입으로 대화를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이 있어야 부모도 기분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말을 멈추는 건 화를 내자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식입니다. 자식은 늘 받아주는 사람보다는 딱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조심하게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때로는 조용한 단호함이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니까 참는다는 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자식이 바빠도 말투가 좀 거칠어도 속이 상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부모니까 참는 거야. 말해서 뭐 하겠어. 그런 생각으로 혼자 마음을 다독이며 참아낸 시간이 참 길었죠. 그런데요. 그 침묵이 오래되면 자식은 점점 무뎌집니다. 부모는 괜찮은 사람, 부모는 말 안 해도 받아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새 내 감정은 사라지고 편한 존재로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합니다. 그때 나도 좀 서운했어. 나는 그런 말이 마음에 남더라. 이렇게 담백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다는 걸 한 번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존중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참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표현하는 용기가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여섯째, 연락 없다고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식한테서 연락이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무슨 일 있나? 내가 너무 뒷전이 된 건가? 그래서 결국 내가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바쁜 건 아는데 너무하잖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요, 이럴수록 오히려 자식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부모가 먼저 다가오면 자식은 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기다려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이번 주는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보다 더 부모를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기다림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돌아올 시간을 주게 됩니다. 기다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힘입니다. 일곱째, 내 하루가 단단해야 자식도 쉽게 보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습니다. 밥도 대충 때우고 말할 사람도 딱히 없고 기다리는 건 자식 연락뿐일 때. 그럴 땐 나도 모르게 괜히 내가 점점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내가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도 마음이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는 삶처럼 보이면 자식은 마음 한켠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하루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작게라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동네 마실을 나가도 좋고, 도서관에 들러 책을 한 권 빌려도 좋고, 예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있을 때 자식도 안심합니다. 부모가 괜찮아 보이면 연락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편안한 사람, 그게 자식이 가까이 하고 싶은 부모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자식에게 존경이 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양보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든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 아이가 예의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꺼내지 않고 그저 맞춰주기만 했던 시간들이 존중을 놓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니까 참는 게 익숙했고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존중은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스스로의 시간을 채우는 사람, 침묵 대신 단호함을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식도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깊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지켜주는 건 적당한 거리와 말없는 배려, 그리고 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내 안의 단단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자식도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든든한 어른으로 느껴지는 부모,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